총선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공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게 단 핵심인데, 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서울 중성동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조정을 하겠다. 지금 전직 의원 3명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현직 의원도 그리고 계시죠. 예, 현직 의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PK 지역 중진들 뭐 3선 이상 되는 그 중진들이 험지 출마 요청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오신 이후로 이기는 공천, 공장 공천의 어떤 모토를 내걸고 시스템 어떤 공천을 하겠다고 이제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역대 어떤 저희 정당의 어떤 공천 어떤 그런 과정보다도 굉장히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가 돼서, 사실 현재까지는 일부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정당의 어떤 그 본거이기도 하고 상당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중진 물갈이 또 뭐 현역 의원 물갈이 이런 어떤 게 있어 왔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하위 10% 컷오프라든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 공천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진들도 보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컷오프를 시키면서 어떤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재배정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과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또 김태호 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낙동강 벨트에 뭐 투입하는 거라든지, 또 조혜진 의원처럼 바로 인접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구 조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싸움이라는 판단도 들고, 오히려 또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 정치적 본인의 이제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들도 흔쾌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중진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천을 통해서 지역구에 배치가 된다면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능성 높일 수 있는 어떤 선수 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부 선배 중진급 예비 후보 또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당부하기도 하고 있고,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맞서서 저 전략 공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공천이 제일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 승리를 해야 다음 정치적 행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인 후보를 찾아서 공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연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불출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해야 되는 역할이고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당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뭐 원칙적인 시스템 공천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친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또 신인이라고 해서 또 신선하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선택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그다음 부울경, 충청권, 여기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부울경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이나 인지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통해서 공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TK도 그게 이제 가능할까? TK는 전석이 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TK의 기득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율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국민의힘 공천이 혁신적이냐,
아니면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게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파 진영에서 그 이전에 없었던 시스템 공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서 지금 이재명식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의 어떤 총선 목표는 물론 뭐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직할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친명, 특히 강성 찐명 그룹을 많이 이제 그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금 특보를 임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호남이라든지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특보로 임명되신 분들이 현역 의원을 지금 누르고 굉장히 있는 것을 많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총선 과정에 보면 정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과거의 민주당의 사례에 보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불출마 어떤 그 종용을 하고, 또 많은 또 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 종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공관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원회가 해야 될 이 과정에서 지금 당 대표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 개입의 대상이 바로 비명계 친문 그룹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잘 될 것인가, 저는 많은 좀 이탈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선에 나오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지금 공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근데 이제 보통 물갈이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면 보통은 이제 개혁이다, 개혁의 흐름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제 홍 의원님은 이게 이재명 깡성 친명으로 직할시대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 현역을 교체하는 걸로 치면 2020년에 국민의힘이 44%인가 교체를 했고 민주당이 20%대 교체했거든요. 민주당의 선거는 이겼죠. 그래서 현역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길 수 있는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인재근 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재근 위원을 비명이고 반명이라서 대표가 교체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재근 위원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죠. 김근태 전 의장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정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근태 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당대표가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인재근 위원한테 뭐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후배를 위해서 하여튼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그런 역할을, 어려운 일을 하는 게 뭐 대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